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0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4월 3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3월 19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임진월 무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무신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무토일간이 되겠고요.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의 무토가 되겠습니다. 진월에 무토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무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 오늘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일간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일주는 이런 일주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일주. 그래서 이러한 일주는 기둥주자를 쓸 때는 일간의 일주, 천간과 지지를 같이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일주를 말하는 거고요. 여기 주인주자를 쓰는 일주는 일간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일주라 하더라도 기둥주자를 쓰는 일주하고 주인주자를 쓰는 일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오늘 일주, 일간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 무라고 하는 글자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토, 즉 흙의 기질, 땅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오행으로만 놓고 봤을 때 토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걸 갖다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같은 토라고 하더라도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봤을 때 토이긴 하지만 요거는 양에 해당이 되는 토라고 해서 양토라고 하고요. 기토, 내일 공부하게 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얘는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음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은 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흙. 근데 같은 흙이라고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하고 그 다음에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토하고는 그 성향 자체가 크게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 같은 성향이라고 비유를 한다고 꼭 남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남자 같은 그런 성향과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음의 기질은 여자 같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토는, 토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는 사람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이 토도 음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고 사람도 음양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사람을 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남자가 되는 것이고 사람을 음으로 구분하게 되면 여자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도 양토는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음토는 기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가 양이죠. 기운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남자가 좀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여자는 남자에 비하면은 힘이 그래 좀 약하죠. 그 다음에 남자 같은 경우는 좀 거칠죠. 그래서 군인을 한다거나 거친 일을 할 때 남자가 하는 것이 좀 더 잘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여자들도 격투기 같은 걸 할 수는 있지만 남자하고 여자하고 격투기를 보게 되면 역시나 남자가 하는 것이 격투기는 좀 더 어울린다라고,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남자라고 하는 거, 여자라고 하는 거 성향이 그렇게 다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남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고 넓고, 쉽게 말하면 방대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크고 넓고 높다, 높은 개념의 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기토는 음의 기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크지 않으니까 작고, 넓지 않으니까 좁고, 그 다음에 높지 않으니까 얕은이 아니라 낮은 개념의 토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고 넓은 개념은 그냥 산이라든가 내지는 산맥이라든가, 산은 그냥 하나의 산이지만 산맥은 그 산이 쭉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 우리나라 태백산맥이라든가 차령산맥이라든가 소백산맥 같은 산이 이렇게 쭉 맥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죠. 그것을 산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산도 있지만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산이라든가 산맥을 의미하고 있다 하고, 광야라든가 평원 내지는 평야라고도 하죠. 평야.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반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땅이죠.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텃밭 같은 개념이죠. 논밭 같은 개념이라든가 아니면 과수원, 작은 과수원 같은 개념, 좀 더 기토가 작다라고 봤을 때는 텃밭도 있을 수 있지만 분토라고 합니다. 분토는 뭐냐면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흙을 말합니다. 화분, 여러분들 집에 화분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실 텐데 그 화분 안에 흙을
넣어봤자 큰 화분이라고 해도 그 흙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안에 공간도 만들어 줘야 되고요.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또 부산물도 같이 넣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화분 속에 들어가는 흙은 그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과 기토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땅 중에서도 물기가 없는 땅,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 해서 마른 땅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 같은 경우는 진술축미토예요. 진술축미토라고 해서 여기서 술미토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진축토는 얘는 습토가 된다라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장간 속에 진토하고 축토 안에는 지장간 속에 뭐가 들어있죠? 개수라고 하는 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네들은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술토나 미토는 그 안에 정화를 가지고 있죠. 화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술토와 미토는 마르고 건조한 땅이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은 천간무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천간 기토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것이 습토고 어떤 것이 건토인지 처음에 봤을 때는 좀 헛갈릴 수가 있는데, 양토인 무토가 건토, 마른 땅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토는 습토가 된다,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무토라고 하는 것은 높은 산맥 내지는 광야나 평야 같은 그런 개념인데, 만약에 너무 뜨겁거나 아니면 너무 차갑게 되면 동토가 될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열토도 될 수 있죠. 열토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사막 같은 개념을 열토라고 하는 거예요. 열토. 그 다음에 동토는 얼어버린 시베리아 벌판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동토, 얼어버리거나 너무 뜨거워서 사막화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불모지가 될 수 있죠. 내지는 황무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기토도 마찬가지로 항상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 내지는 정화라고 하는 것,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즉 수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무토든 기토든 적절하게 땅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땅이 얼지 않도록 해야 된다. 즉 수화의 뭐가 필요하다? 기재,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은 특징이 되겠지만, 한 가지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 일간부터가 왕있을 때는 간목을 봐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기토 같은 경우에는 왕에도 관살인 목을 쓰지 않고요. 항상 수화기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 개수가 있으면 가장 좋은 배합이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정화 임수를 쓸 수도 있지만은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공력이 월등하게 크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계월이라고 해서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진술충미월이라고 하는 이런 계절이 있는데, 사계월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계절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하는 것인데, 사계월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이지만은 이런 개념, 즉 환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다. 환절기라고 해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춘이라고 해서 늦 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추라고 해서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모동이라고 하죠. 그래서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월이라고 하는 요 계절은 뭐냐면 여름이지만 늦 여름이 되죠. 늦여름.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늦여름이 된다라고, 늦봄은 바로 여름으로 가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요. 늦가을인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늦겨울, 모동 내지는 개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미월은
늦여름이죠.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이런 환절기를 말하는 것이 사계월이라고 하는 뜻이고, 사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春夏秋冬,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이 사계절인데, 그래서 사계월과 사계절은 좀 혼동하시지 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사계월은 진술축미월을 말한다. 그리고 진술축미월은 환절기에 해당이 되면서 또 공통적으로 토왕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월, 수월, 축월,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으로 오행으로는 토가 왕한 계절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자체도 오행으로는 토가 되는 것이고요, 원령 자체도 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간 무토가 토가 왕한 계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신왕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묘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4, 5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고, 16월은 금이 왕한 계절이고, 그 다음에 해자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고, 진술축미월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는데, 진은 뭐예요? 인묘진에 있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술은 신유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축은 해자축이기 때문에 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미는 사오미이기 때문에 남방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월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령 자체는 토가 왕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자를 본다거나 다시 묘자를 이렇게 보게 되면, 다시 이렇게 해서 묘자를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방합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이 다시 왕해지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월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국이 형성되는지 토국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금국이 형성되는지 수국이 형성되는지를 꼭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 자체가 왕하고, 일간 무토는 왕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칠살인 간목을 치용해서 소토 내지는 소벽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생긴다라고 말씀드려줘서, 일단 간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얻어서 무토를 소토 해야 되겠고요. 단 중요한 것은 진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하지 목이 왕한 계절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인묘라고 하는 글자를 보게 되면 그때는 다시 목이 왕해지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원령만 두고 봤을 때는 목보다는 토가 더 왕이지죠. 그래서 이 간목 가지고 왕한 무토를 갖다가 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재성인 개수라든가 임수 등을 봐서 이 재성이 목을 생조해 주어야지만 간목이 무토를 소토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간목과 개수를 본 연후에 연후에는 이제 뭐 병화라든가 화를 봐서 조우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는 간목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개수를 보는 것이 진월의 사주배합법이다. 선갑 후 개라고 해서 진월에는 먼저는 간목을 쓰고 나중에는 개수를 쓴다. 물론 간목이 없을 땐 을목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수가 없을 땐 임수라고 하는 것을 뭐 쓸 수는 있겠지만은 간목 개수를 쓰는 것보다는 을목 임수를 쓰는 것은 매우 좋지 못한 그런 사주 배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 일간은 무토가 되겠고요. 무토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놓고 보게 되면은 일간 무토 양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서 양토인 진토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견이 있기 때문에 비견격 이렇게 놓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는 4, 5월에 왕하고요. 4, 5월에 왕하고, 그 다음에 언제 진술축미월에 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술축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격 내지는 겁재격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신왕한 사주가 된다. 자, 무토는 신왕하게 되면 칠살인 간목으로서 소토하고요. 또 일간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뭐보다 칠살이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재성으로서 칠살인 간목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자 약살하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진월의 무토, 술월의 무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진술축미월은 기본적으로 간목으로 소토하고 개수로서 간목을 돕는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틀은 똑같습니다만 이제 간목을 먼저 쓸 것인지 아니면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 이런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소토하고 개수로서 도와줘야 되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신축연이 이렇게 되죠. 신축연, 축토, 토왕절인 진월에 축토, 토를 다시 봤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왕토의 기운을 금으로써 설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무토는 기토하고는 달라서 왕하게 되면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더 좋고요. 간목이 없을 때는 뭐 경금이라든가 신금으로서 왕한 토의 기운을 설기순세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어, 무토는 우선적으로는 간목을 치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에 이렇게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월에 간목을 보았다라고 하면 개수 간목을 치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임수가 있을 때는 뭐 개수가 없다 하더라도 임수로서 무토를 윤토할 수는 있다 손치더라도 뭐가 필요하다? 간목은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의 일지를 보게 되면 신금 무신일주가 되기 때문에 일지에 신금을 이렇게 지지해서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물론 자수를 보진 않았지만 진의 신금까지 있게 되면 이거는 금수가 너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은 금이기 때문에 임수, 신금이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진은 수의 고지이면서 진은 습토이기 때문에 금을 생조해 줄 수가 있겠고 축도 마찬가지로 수가 뿌리를 둘 수 있고 금을 생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주가 너무 어떻게 된다? 음습해진다. 그리고 화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에 땅이 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물기가 너무 많은데 온기, 화가 없다라고 하면 땅이 푸패 썩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내지는 화를 봐서 땅이 음습해지는 것을 좀 막아주는 것이 또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생시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임자시를 한번 보죠.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진월이라 하더라도 신금자수를 보게 되면 뭐가 되죠? 신자진 수국이 되죠. 신자진 수국.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월은 수국이 형성되는지 금국이 형성되는지 아니면 토가 응해서 토국이 형성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오늘 같은 명식은 예를 들어서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수국이 형성되고 임수가 두 개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토보다는 수가 더 왕해지는 재다신 약한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주에 화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우 음습한 그런 국세가 되겠죠. 이런 거는 화토운으로 가서 일간을 돕고 적절하게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겠고 개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지로 수국을 삼합을 이루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진신 해수까지 보게 되면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죠. 물론 이제 무토 자체도 진축에 뿌리를 둘 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거는 재성이 너무 많아서 사주가 음습해지는 그런 국세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가변시가 된다고 하면 자 진월에 토가 왕한데 간목으로서 소토소벽할 수 있고요. 인중이 있는 병으로서 조우도 할 수 있는 생신인데 문제는 뭐냐면 인신이 있게 되면 이거는 인신충이 되게 되면 시지에 있는 인목이 깨지기 때문에 이 간목도 매우 약하게 되겠고요. 또 일시충이 되게 되면 마치 지지에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토 자체가 이렇게 일시지로 충되는 것은 결코 마치 뭐와 같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뭐 진토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병화가 투출해서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고 음습해지는 것을 병화일간이 어느 정도 병화일간이 아니죠. 병화가 어느 정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병화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화가 살아나려고 하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정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성인 화를 보는 것 나쁘지 않지만 자 신금하고 사화가 있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죠? 사신합수가 되기 때문에 수의 기운이 더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화가 있어서 토가 너무 왕해질 것 같지만 음습한 기운이 더욱 강해진 그런 국세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경신시, 신유시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이거는 좋지 못하죠. 한 가지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아무리 진월에 축토까지 본 무토라 하더라도 임수신금이 투출된 상태에서 신금 2개 경금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보다는 금수가 더 왕한 사주가 되겠고요. 역시나 이렇게 생시 경신 신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역시나 사주에 뭐가 없다? 화가 없어서 매우 음습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죠. 땅은 음습해지면 어떻게 된다? 후패한다 그랬어요. 후패. 땅도 썩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옛날 같은 경우는 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햇빛이 쬐면 땅이 햇빛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땅 위에다 아스팔트를 깔죠. 옛날에 청계천 같은 경우 복개천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밑에 물은 있는데 햇빛을 못 받으면 그 안에서 악취가 나고 썩은 데가 진동하죠. 그게 땅이 후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땅이라고 하는 건 토라고 하는 건 무토도 마찬가지고 기토도 마찬가지고 수가 많은데 화가 없다라고 하면 땅이 썩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